보통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제가 힙합을 했었거든요. 약간 그루브가 방금 전에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일이 어느 쪽이시죠, 그러면? 저는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 이제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조금 더 멘토링에 가까운 네.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진짜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왜냐면 사람마다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라던가 실력이라던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맞춰서 1대1로 교육이 들어가야 진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컨설팅하고 플래닝하고 코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지금 회사 업무 쪽 하고 계셨으니까 자기소개를 좀. 네, 저는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이제 멘토링 MB, 그냥 MB라는 이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이름은 이제 방윤주예요. 그래서 뭐 영어 쪽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는 뭐 통신 쪽이나 쇼핑몰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주력으로는 이제 영어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이쪽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계기가 약간 조금 색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쓰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영어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원래 제가 거기 학생이었어요. 원래 영어를 진짜 못했고 싫어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영어가 되면서 이제 일까지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아직도 했던 게 학교에서 제가 하이헬로도 못 읽는데 선생님, 네, 초등학교 때 근데 선생님은 당연하게 애들이 이게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실력은 여기 있는데 한계를 지나면 이게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 갭을 암기로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를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음악을 좀 했었어요. 어떤 거 했을 것 같으세요? 음악이요? 근데 약간 클래식 같은 거좀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제가 힙합을 했었거든요. 약간 그루브가 방금 전에 나오는데.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젊으신 것 같은데? 아직 20대긴 한데, 네, 아직 20대예요. 네, 그래서요. 좀 됐죠? 그러면 지금 이쪽 업계에 이렇게 들어오신 지 발을 들여놓은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한 2, 3년? 2년 정도 되죠. 그러면은 해외에서의 어떤 뭐 유학이라든지 어학 연수라든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네,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자습은 아니고 이제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불과 한 2, 3년 만에 굉장히 성장했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사실 수능 7등급 했거든요. 저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셨는데 이쪽은 그러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영업을 하시거나 주변인들에게 알리실 때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는 건지? 보통은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래 설마 내 주변에 영어 필요한 사람 한 명이 없겠어? 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친구들도 필요할 거고 가족들도 필요하고 뭐 설마 아빠라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제가 뭔가 이런 브랜딩이라거나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연락이 오는 건들도 생기고 이제 만나는 사람 자체도 옛날에는 개인 대 개인이 만났더라면 요즘에는 조금 기업체라던가 아니 어디 대표님, 상무님 같은 경우 많아져서 이제 거기서 아예 이 프로그램을 회사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학원들이랑 같이 한다거나 이제 원장님이라던가 이제 강사님들 통해서 조금 그렇게 인프라를 조금 늘려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죠. 새로운 고객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좀 신기한 게 제 학생분들 중에 제가 얼굴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관리해주고 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한 친구는 지금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요.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거기서 휴학을 신청을 하고 이제 한국 가야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지 하다가 이 친구도 원래 제 이제 수강생이었던 친구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그냥 원격으로 이제 전화로 상담하고 이런 거 있다 하고 한번 테스트 시켜주고 지금까지 이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항상 봐요. 영상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는 제 얼굴을 아마 모르죠.
저도 이제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근데 음. 그런 친구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학생들만 해도 부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뭐 미국이나 대만 있어서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만나지 않아도 이 어떤 사람과 사람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 학생분들 중에 관리해 주시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와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는 어떻게 돼요? 최고 어린 친구가 최근에 한 친구가 생겨서 이제 10살 10살짜리 친구가 있고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은 35살 네, 분이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 어린 나는 분은 이제 어린 친구가 4살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이 91세시거든요. 네, 91세. 이분은 스토리가 조금 슬픈 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분은 왜 영어 배우시려고 하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제 학생분은 아닌데. 네. 그래서 여쭤봤던 게 그 이제 할아버님이신데 할아버님의 평생 꿈이 손녀딸이랑 대화를 하는 거였대요. 근데 이제 딸이 미국 가서 결혼하면서 손녀딸이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만 바로 사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어린 친구는 어떤 식으로? 어린 친구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수업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을 하고 근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 게 처음에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좀 맞춰줄 수 있도록 조금 그거를 초반에 잡아주죠.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맨날 가서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제가 있을 때만 영어 공부를 하면은 제가 마음에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뭐 통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어린 친구들도 최대한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어린 친구들은 특히 이게 공부가 아니라 재밌는 거야 노는 거야 너 그냥 재밌게 놀아 쌤이랑 수다 떨어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사실 모든 거는 재미를 느껴야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